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18% 상승, 코스닥은 0.34%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어제 코스피는 3200포인트를 좀 맞고 떨어졌고요. 살짝 이제 돌파시켜놨다가 맞고 떨어졌고, 코스닥도 연일, 거의 뭐 이제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계속해서 5일선, 뭐 11선 타고 진행이 되어 오다가, 어제 이제 워낙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점에서 이제 시가부터 좀 밀어버리는 5일선 이탈하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이제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었겠으나 사실상 요렇게 이제 상승한 국면에서 뭐 음봉 두세 개 정도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하려고 비중을 좀 저는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했을 뿐이지 뭐 전혀 뭐 두려워하거나 뭐 그런 자리는 그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다.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3200포인트를 사실 이때 시장 분위기만 봐서는 바로 뚫어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는데 일단은 삼전이랑 SK가 전혀 지금 최근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런 상황에서 어제 좀 밀렸다가 오늘도 그닥 그렇게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어요. 결국은 코스피가 뭐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3200까지 올려놨고 뭐 양호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불이 붙으려면 우리 이제 작년 연말에 11월 12월처럼 뭔가 불이 붙으면서 시장이 좀 가주려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살짝 이제 추세가 꺾이려고 하면서 불안불안한 자리들에는 있어요. 그다음에 현대차나 뭐 기아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어줘야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런 식의 어떤 그 상당히 시원한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지수를 강하게 돌파시켜줄 견인 역할을 해줄 특히나 개인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샀었던 뭐 삼성전자, 현대차는 지금 개인들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.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조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코스피에선 조금 답답할 수 있는 면이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낙폭 가대로 좀 많이 내려왔었던 바이오주들의 뉴스나 재료가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바이오 그리고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제 테마단에서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관련주랑 섹터단에서는 2차전지 뭐 LNF랑 뭐 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. 근데 이쪽으로 오늘 거래 대금이 워낙 많이 실려서요. 비교적 2차전지 섹터에는 좀 시장에서 눈이 덜 가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. 보시면 상한가를 갔던 EID도 거래 대금이 4,700억 가량 실렸고 이트론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1조 1000억이니까 요 관련주만 해가지고도 뭐 거의 2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뭐 거의 뭐 3조 가까이 되는 거래 대금이 스푸트니크 관련주인 한 4종목에 쏠려버린 상황이죠. 거기다가 어쨌든 이거랑 연관이 지어지는 게 이제 CMO 관련주들의 수급인데 오늘은 야 바이넥스는 저는 이렇게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왜냐면은 워낙 이때 당시에 노이즈가 컸어서 저는 좀 노이즈가 한번 발생한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좀 관심권에는 두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어찌됐건 CMO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종목들끼리 순환매 돌면서 뭐 녹십자가 좀 강했다가 지금은 녹십자 랩셀이 차트상으로는 가장 좀 이쁘죠. 녹십자 랩셀이 강했다가 뭐 ST팜이 갔다가 뭐 한미그룹주 애들이 좀 갔다가 뭐 바이넥스, 대정화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 지금 스푸트니크 재료 자체는 굉장히 강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
보다 훨씬 지금 재료의 강도 자체로는 강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. 이때 당시에 재료로만을 봤을 때는 저는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내긴 좀 힘들지 않을까. 재료 자체만 놓고 보기에는요. 근데 지금 이 상승 파동에서 나오고 있는 현재 지금 재료 자체는 사실 재료 자체는 이때보다 더 강한데 한번 워낙 대시세를 내고 나서 두 번째 파동으로 연결되는 구간이라서 이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파동이 나올지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, 이수앱 지수는 이미 이 전고점을 넘겨놨죠. 그래서 이트론이 만약에 여기를 이제 넘기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수앱 지수 같은 파동의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또 전고점 맞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돌파되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. 만약에 이제 재료의 강도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전고점을 넘어줄 수 있는 강도 자체는 세다라고 봅니다. 일단 우리나라의 백신이 좀 주요로 초점이 맞춰졌던 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고 모더나도 뭐 하반기쯤에 좀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계속 늦어지고, 화이자는 물량 확보를 좀 많이 못했고, 얀센 빠그라졌고,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혈전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접종률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백신이 빨리빨리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어찌됐건 스푸트니크 재료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.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일단은 스푸트니크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뭐 모더나나 화이자만큼은 지금 되지 않았다라는 점, 요 점이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재료의 유일한 불확실성이 될 수 있겠네요. 어찌됐건 식약처에서 이제 스푸트니크 백신의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빨리 자문을 해달라라고 이제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죠. 백신 안전성에 대한 뭐 좀 안 좋은 이야기들, 아스트라나 얀센 같이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이대로 좀 백신의 효력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 제조 자체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뭐 지금 정부에서 8월 중으로 국내 제약업체가 해외 백신을 위탁 생산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요게 발언된 부분 가지고 CMO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고 있죠. 그래서 일단은 그 대상 자체로 거론되는 백신 중에는 모더나가 지금으로서는 어찌됐건 이제 추측이긴 하지만 가장 유력한 부분은 맞아요. 그래서 녹십자, 뭐 녹십자 홀딩스, 녹십자 랩셀 같은 종목들 또 차트를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, 만약에 이 부분이 선정이 이제 어디가 이제 위탁 생산을 맡게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굉장한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재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어찌됐건 이 부분이 뭐 당장 발표가 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발표 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뭐 랩셀도 지금 차트가 너무 좋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한번 뽑아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뭐 차트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고, ST팜도 살짝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 시세 내는 거 보면 뭐 아직 뭐 그렇게 높다라고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안 해도 될 만큼 약간 이제 고점에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, 한미 그룹주 애들도 얘네는 이제 특이한 게 한미 약품이 조금 쉬는 동안에 한미 사이언스가 막 올라왔어요. 이것 또한 이제 약품이랑 사이언스랑 키 맞추기 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러고 나서 오늘은 같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, 뭐 이 부분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 있겠죠. 이은봉 정도 또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돌려 나갈 수 있고, 한미 약품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위탁 생산 재료 말고도
신약 롤론티스가 되게 커요. 자, 국내에서는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,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약간 좀 역배열 상황이기도 했고, 국내 승인은 약간 좀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. 시간의 상 갔다가 이날 무너졌죠, 이렇게. 그래서 5월 달에 롤론티스 이제 공장 실사가 있고요. 실사 거친 다음에 만약에 미국 FDA 승인이 나게 되면 이거는 꽤 큰 재료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봐서 한미 약품도 그렇고 사이언스도 그렇고, 근데 항상 움직일 때 보면은 사이언스가 훨씬 좀 가볍고 상승률이 크죠.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. 그래서 한미 사이언스도 위탁 생산 재료가 아니더라도 또 롤런티스까지 있기 때문에 쭉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관심 종목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찌됐건 지금 아스트라랑 뭐 얀센이 부러지면서 모더나랑 화이자 쪽으로 백신, 그 해외 모더나 주가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. 이쪽으로 좀 더 집중이,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집중이 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더나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던 AB 프로바이오도 지금 역배열 상황에서 고개 들고, 어찌됐건 역배열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는 주가는 잘 없습니다. 재료가 정말 강하지 않은 이상. 최근에 뭐 휴마시스가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데, 어찌됐건 역배열에서 가더라도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요. 그래서 얘네도 좀 그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,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, 얘네랑 이제 모더나에서는 AB 프로랑 뭐 엔투테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최근에 화이자 관련주에서는 KPX 생명과학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원래도 최초의 대장은 KPX 생명과학이었다가 이때 당시 이제 뭐 관련성이 전혀 없다라고 막 악재 나오면서 이제 약간 이제 탈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. 그러면서 우리바이오랑 제일약품이 대장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치고 나가는 상황이었는데, 이번 파동에서는 또 KPX 생명과학이 뭔가 꿈틀꿈틀, 차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, 우리바이오랑 제일약품도 좀만 살짝 건드리면 딱 하고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약간 모습들, 주가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일단은 이제 백신 관련 주들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. 여기다가 또 다시 이제 좀 약간 사실은 좀 씁쓸한 부분인데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쉽사리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. 요것들은 이제 다 그 주말 동안에 검사 수가 줄면서 줄어든 부분이니까,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러다가 이제 800명대를 좀 넘어서거나, 약간 이제 우리가 사실상 굉장히 의미가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1000명대로 다시 만약에 900명대에 막 가고 이렇게 되면은 거리두기를 다시 상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뭘 봐야 되겠죠? 일단은 뭐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 중에서 알서포트도 요때 추세를 돌리기 위한 어떤 작업 후에 약간 이제 소강 상태, 횡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, 재택 쪽에서는 뭐 알서포트가 그때 이때 당시에도 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, 지금도 주가 흐름을 약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주도 뭐 메가MD가 이때 당시 일단 대장을 하고 있었고, 비상교육 일단 한 번씩들 뽑고 다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또 거리두기 상향되고 혹시나 뭐 또 엄청 확진자 수가 폭증해가지고 또 다시 뭐 등교 제한 얘기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 얘는 또 한 번씩 쏠 거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. 온라인 교육주랑 뭐
재택근무 관련해가지고 뭐 알서포트 진단 키트 쪽에서는 뭐 이제 CJ 같은 경우는 아마 얘는 이렇게 뽑았으면은 이렇게 좀 이제 눕히는 작업도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워낙 좀 무거운 앤데 역배열권에서 급하게 좀 올라온 상황이고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, 일단 뭐 지금 진단 키트도 그렇고 장중에 오늘 뭐 이제 갑자기 막 산발적으로 바이오주들이 급등이 나온다거나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, 뭐 뉴스가 있어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지만 뉴스 없이 그냥 수급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종목도 많아요. 근데 지금 지수도 괜찮고 다 좋은데 사실상 지금 매매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뭔가 이런 어떤 바이오 종목들로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의 대부분 역배열권에서 올라오고 있고, 산발적으로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뭔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뉴스나 재료를 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거의 복불복식으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가 강한 건 알겠는데 거의 다 차트는 거의 다 비슷한 이 자리고요. 가격 조정, 기간 조정 거치고 거의 다 지금 이런 자리거든요.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나 생각하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. 어떤 종목이 뉴스가 나올지, 어떤 종목이 뭐 뉴스도 없는데 슈팅이 한 번씩 나와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하기에는 조금 어지럽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3월 달이나 뭐 이럴 때 예를 들어 뭐 이제 쿠팡 재료 윤석열 관련주들이 처음 이제 시세를 내기 시작할 때 쿠팡에서 마켓컬리로 이어지고 뭐 야놀자 이어지면서 뭐 이제 창투사 갔다가 뭐 두나무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우리가 재료를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조정 때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시장의 주도, 힘 강한 주도 테마들이 형성이 됐을 때 매매하기가 좀 쉽죠.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. 뭐 윤석열 관련주도 지금은 좀 까다롭지만 초창기에 힘을 받으면서 막 갈 때는 매매하기가 꽤나 쉬웠거든요. 이재명 관련주로 넘어가는 이 순환매 때도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했던 부분이고요. 근데 지금은 조금 그 시장이 테마가 좀 어지럽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. 윤석열 관련주들이 막 너무 많이 생겨나고 이러다 보니까 명확히 내가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내가 공략하려고 보기도 어렵고, 뭔가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 올라온 테마들은 조정도 없이 그냥 막 계속 가버리고, 예를 들어서 히림 같은 종목도 이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해도 될까라는 어떤 판단이 쓰기도 전에 뭐 여기서 이만큼 조정받고 오늘 또 시간의 상한가 가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좀 파동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잡주들이 막 가격만 올리는 그런 장의 느낌. 예를 들어 뭐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죠. 코스피도 삼전이나 뭐 SK나 현대나 기아 이런 애들이 이렇게 딱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안고는 빠지고 주변 애들이 뭔가 증시를 좀 캐리하는 느낌. 지금 코스닥도 저는 사실 비슷하게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살짝 장은 좋은 것 같으나 매매의 난이도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최근에 장을 느끼고 있고요. 뭐 윤석열 관련주들도 뭐 매매하기가 이제는 좀 까다로워져 버리는 거죠. 이제 매매 사실 제일 처음 초창기 때 뭐 서현이나 덕성 뭐 이런 애들 올라올 때, 그 다음에 뭐 애니눅률 뭐 얘네들도 아직도 이제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고 하지만 얘네들이 갈 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매매가 좀 까다로워진 것도 사실이고, 이재명 관련주도 뭐 에이텍 TN, 에이텍 좀 1차 파동으로 만들어내더니 생각보다 조금 힘을 못 받는 듯한, 동신건설이랑 뭐 프리엠스 이런 애들 아직 흐름이 죽지 않고 이어는 지고 있지만 뭔가 좀 시원시원한 모습은 살짝 좀 덜하고요.
그렇게 하다가 또 가는 애들 보면은 아까 이제 윤석열 주들 보는 것처럼 약간 막 잡주처럼 막 이렇게 가는 애들은 또 있고 이러니까 좀 자꾸 뭔가 좀 종목 선정에 있어서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저도 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관련주들은 조금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가져가기까지 시간의 텀이 좀 많이 저는 길다라고 봤기 때문에 빨라야 5월, 뭐 길면은 막 7, 8월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때까지 시간이 너무 텀이 길잖아요.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봤어요. 근데 반은 맞고 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틀린 거죠. 구 윤석열 관련주들, 그러니까 대장 역할 하던 애들은 지금 이제 쉬는 구간을 거치고 있는 게 맞는데, 어, 뭔가 좀 잡주처럼 새롭게 올라오는 애들은 또 가고 있고,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한 건지 약한 건지 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죠. 근데 이런 애들을 뭐 여기서 알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그냥, 운 좋게 그냥 갖고 있다가 먹는 거지, 알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니까 이런 애들은 올라봐야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맛볼 수 있는 수익은 전혀 아닌 거죠. 뭐 CDG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정치 테마주의 트렌드는 갖고 있던 사람이 그냥 뭐 운 좋게 먹는 그런 부분이지. 뭐 이런 종목들이 윤석열 테마주로 엮일 것으로 내가 알고 선침할 수는 없는 최근에 이제 트렌드이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아니라 이제 전통적으로 기존의 윤석열 대장주들로 좀 움직여줬던 애들, 이런 애들이 움직여야 일단 지금 가지고 있던 분들은 수익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움직임은 또 아니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테마주가 지금 강하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약하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. 이재명 테마주는 지금 살짝 지금 약한 것은 맞고요. 일단은 최근에 뭐 이슈라고 할 것 보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 때 조금 이제 패한 부분이 이재명 테마주가 살짝 이제 뭐 약해지는 부분이었던가 싶기도 하고, 그 이후로는 딱히 지금 뭔가 지금 최근에 뭐 이제 김부선 씨가 소송한 부분이 다시 언론을 통해서 공판하고 그러면서 재조명되고 있는 부분, 뭐 이제 3억짜리 소송을 걸었는데 어찌됐건 이거 이제 다음 공판도 6월 달이고요. 결과가 나오려면 어찌됐건 이제 뭐 단기간에 나오는 부분은 아닐 거니까. 그리고 요 부분이 혹시라도 이재명 지사가 패소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뭐 대권 주자의 막 치명적인 스크라치가 날 만큼의 이슈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니다 쪽으로 조금 더 보고 있어서 관련주들 흐름이 뭐 아직까지 막 죽은 것도 아닌 것 같고, 조금 더 이재명 테마주는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일단은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 조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 히토류 관련주들도 움직임이, 어저께 이제 유니온이 뭐 여기를 결국에 이제 이 만원대를 돌파할 듯 하더니 또 한번 꺾었어요. 그게 이제 뭐 오늘인가요? 내일이죠. 미국 시간으로 하면. 뭐 오늘 밤 혹은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있을 기후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뭐 이제 시진핑 이렇게 좀 뭐 화상 대면이 있을 예정인데, 사실상 이제 주변 참모들이 서로 비난하고 뭐 욕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국가의 정상이 서로 뭔가 좀 심기를 건드릴 만한 할 말을 할 확률은 굉장히 좀 낮죠. 그리고 주제 자체도 기후 정상 회의이기 때문에 이 외에 뭔가 뭐 좀 미중 관계에 뭐 우려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발언이 나올 것 같지는 일단 않은데, 일단 요거 이제 지나가면 최근에 뭐 이제 중국이랑 호주도 뭐 1대1로 탈퇴한 거 이런 것 가지고 좀 말이 많고, 요 부분을 제외하면은 미중 관계는 좋아질 거는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
요 히토류 관련주들도 보시면 아직도 흐름은 계속해서 그냥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여기서 뭔가 뉴스가 하나 나오면 돌파를 할 거고요. 뉴스가 없이 그냥 이대로 뭔가 재료가 좀 지지부진해지면 이렇게 톡 하고 추세가 꺾이게 되지 않겠느냐. 일단은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, 동국 RNS 살짝씩 이제 추세가 꺾일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이긴 하죠. 여기서 더 질질 끌면은 안 됩니다. 얘도 더 질질 끌면 요렇게 이제 똑 하고 추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인 같은 애들도 뭐 적당히 행보해야죠. 여기서는 이제 방향이 이제 결정 지어져야 될 타이밍일 것 같은데, 어찌됐건 지금의 약간 좀 뭐 대장은 유니온인 것 같은데, 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애는 T플렉스라서 그런지 얘가 또 갑자기 오늘 살짝 올라오는 느낌도 드네요. 그래서 일단 히토류 관련주들은 뉴스 체크하시면서 조금 뭐 볼만한 그런 테마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오늘 이제 라온시큐어가 장중에 갑자기 좀 움직여서 이제 라온시큐어랑 뭐 드림시큐리티나 뭐 이런 애들이 백신 여권 관련주였는데, 약간 이제 미국에서 좀 부정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백신 여권 관련 재료가 빵 좀 괜찮을 것 같다가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면서 죽었어요. 거래량만 터뜨리고 약간 죽는 상황이었는데, 오늘 라운시큐어가 급등이 나와서 뭐 백신 여권 이야기가 있나 하고 HTS를 봤더니 얘가 카카오페이 상장 관련주로 오늘 일단은 약간 급등이 나오는 느낌이어서, 이렇게 보시면 일단 오늘의 이 양목만 가지고는 조금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요. 얘가 만약에 카카오페이 재료를 가지고 요 정도 가격대를 만약에 넘어선다, 5,000원 이런 식으로 뭐 음봉 하나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간다 그러면은 조금 수상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미국에서 넷플릭스 주가가 별로 좋지 않죠. 신규 가입자 수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넷플릭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, 여기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올 거고, 그러면은 요 부분이 살짝 또 다시 좀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,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재료로 좀 올랐었던 뭐 손오공 있고요. 이때 보시면은 상한가 만들고 박스권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. 여기 상한가 종가랑 뭐 1일차의 저점 구간을 뭐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, 또 이렇게 보면 21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거는 알로이스보다는 21선을 지켜내고 있는 손오공 쪽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유 얘는 너무 올라서 이제 뭐 재료 매매의 관점으로 이제 뭐 윤여정 배우 미나리를 가지고 윤여정 배우의 뭐 이제 아카데미 시상 관련해 가지고 재료가 있는데, 이제는 공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네요. 너무 다 반영이 된 느낌이어서 내일 만약에 갭 띄우고 빵 한번 치고 죽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그 약간 조금 테마주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개별주인 것 같기도 한데, 플리토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가 요날 이제 상한가를 뽑고 상한가 종가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돌아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더 파동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좀 보려고 하는데,
두 가지 뉴스가 있어요. 일단 카카오엔터가 미국에 있는 타파스 미디어인가요? 거기 웹툰 업체를 1조를 투자해서 경영권을 사들였잖아요. 그거 재료도 있고요. 또 하나 있는 게 MS에서 22조 원 주고 뉘앙스란 AI 음성인식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제 플리토가 뭐 언어 전문 업체로 엮이면서 사실 이때 당시에 상한가가 나올 때 좀 두 가지 재료에 둘 다 좀 한 발씩 끼어 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제 기억으로 HTS에 나왔던 거는 MS 이제 음성인식 관련으로 좀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뭐 웹툰으로도 좀 엮이는 것 같고요. 어찌됐건 웹툰을 번역하기 위한 그런 뭐 서비스를 얘네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재료가 섞이는 것 같아서 어찌됐건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항상 좋은 점이죠. 예전에 뭐 아이크래프트처럼 아이크래프트도 뭐 윤석열주로 막 오르다가 이날은 또 백신 여권으로 오르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건 항상 뭐 좋은 관점이기 때문에 플리토라는 종목도 조금 제가 눈여겨보고 보고 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